자, 그럼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정시 상담은 수능 점수를 바탕으로 분석해드린 내용인데요. 최종 모집 인원과 경쟁률에 따라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담 학생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세무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 평균은 3.95등급, 수능 평균은 2.88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군은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나군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다군 단국대 경영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명혁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점수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3학년까지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8, 수학 4, 영어 4.5, 사회 3.5 등급으로 평균 3.95 등급입니다. 다음으로 수능 점수를 보면 국어 100분위 95의 2등급, 수학 나형 93의 2등급, 영어 72의 4등급, 한국사 3등급, 한국지리 67의 4등급, 사회문화 83의 3등급으로 평균 2.88 등급입니다. 예, 지금 영어 성적을 보니까 좀 많이 아쉽네요. 이렇게 이제 우리 학생처럼 영어를 좀 못 봤을 경우에 어떤 정시 지원 포인트 달라질까요? 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로 국어와 수학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국어와 수학 영역의 표준 점수 합은 256점, 100분위 합은 188점으로 영어와 탐구 영역에 비해 매우 우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어와 수학 영역의 반영 비율이 55% 이상인 대학들을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로 영어 탐구 영역의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을 선택해야 됩니다. 먼저 탐구 영역 두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영어와 탐구 영역 표준 점수의 합은 229점, 100분위 합은 147점으로 국어 수학 영역에 비해 표준 점수는 마이너스 27점. 100분위는 마이너스 41점으로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따라서 영어와 탐구 영역의 반영 비율 합이 45% 미만인 대학들을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탐구 영역을 한 과목 반영할 경우 탐구 영역으로 인한 점수 손해를 줄일 수 있어 고려할 만합니다. 구체적으로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면 영어와 탐구 영역의 표준 점수 합이 232점. 그래서 두 과목일 때보다 플러스 3점의 효과가 있고 100분위 합은 166점. 두 과목일 때보다 플러스 19점. 예, 점수 상승 효과가 있어 다소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상담 시청서에 세무사로 진학하기 위해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학과가 어딘가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 2차에 걸친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데 1차 시험에서는 재정학, 세법학 개론, 회계학 개론,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하나를 택해서 시험을 보고 2차 시험에서는 회계학과 세법학에 관해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시험 과목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경영학과나 경제학, 회계학, 세무학과대의 상경 계열로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경 계열은 중상위권 대학에서 다소 높은 커트라인 형성하고 있어 합격이 이제 쉽지 않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여대 상경 계열로 방향을 설정하면 수능 점수가 높은 상경 계열 남학생 지원자를 배제해주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지원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신데 앞서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국어,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데 여대를 중심으로 좀 찾아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권과 경기권으로 나눠서 찾아봤더니 80%를 반영해 주는 게 국어, 수학을 숙명여 통계학과가 있었고 66%쯤을 반영해 주는 게 성신여대, 서울여대, 일부 학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60%의 한양대 에리카, 55%의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가 이에 해당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실까요? 예, 표준 점수 기준으로 우리 학생의 성적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데가 국수 영탐 비율이 30, 20, 30, 20에 해당되는 상명대, 카톨릭대가 이제 제일 표준 점수의 합으로는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지대, 세종대, 숭실대가 그 다음 순위들이었습니다. 이제 100분위에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100분위 대학은 이제 4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3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좀 좋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국어, 영어 기본 반영에 수학이나 탐구를 한 과목 선택해서 3과목 조합해서 33.33%씩 조합할 수 있는 서울여대가 제일 좋은 비율이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덕성여대, 이것도 마찬가지 3과목이고 세 번째가 이제 동덕여대, 성신여대 순으로 그 조합 비율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힘하고 있는 대학이 지금 경희대하고 단국대인데 이게 4개 영역 모두 반영 비율이 높은 데인데요.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분석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가군에 17명이고 전년도 경쟁률은 4.5대 1이었습니다.
전형 요소는 수능 100인데 국수형은 표준 점수, 탐구는 변표를 반영합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은 국수 0탐이 20, 35, 25, 탐구는 두 과목으로 15, 한국사가 5%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관들의 배치점을 봤더니 521점부터 524점인데 여러 가지 고려하면 521점 정도로 배치점을 환산했을 때 그 약 32.8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학생의 점수가 488.2점이라서 그리고 2016학년도에 합격자 100분위 평균을 봤더니 95.5점으로 학생과의 격차가 마이너스 11.75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가 되면 이제 합격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상향 지원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 다군의 단국대 경영학과를 희망하셔서 좀 찾아봤는데 모집 인원 60명에 전년도 경쟁 6.5대 1, 전형은 수능 100에 100분위를 반영하는데 국수형 탐의 반영 비율이 탐구 두 과목 기준으로 국어 20, 수학나 35, 영어 25, 탐구 20입니다. 그리고 그 기관들의 점수는 349점부터 355점이라서 적정수능 배치점을 353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약 14.8점이 모자랐습니다. 학생의 점수가 338.2점이라서 전년도 합격자의 100분위 평균을 봤더니 88.07이라서 약 4.32점이 모자랐습니다. 근데 이게 100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다 4를 곱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그런 이유로 상향 지원에 해당됐습니다. 예, 올해는 이제 영어의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영어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큰 한데요. 네. 그럼 이 대학들 말고 다른 대학들 좀 추천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 화면 보면서 추천 대학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군의 상향으로 덕성여대 회계학과, 적정 덕성여대 사회복지, 안정 서울여대 아동, 나군에는 상향으로 상명대 경제금융, 적정 덕성여대 프로불문, 안정 동덕여대 영어과, 다군의 상향으로 경기대 호텔경영, 적정 서울여대 경제학, 안정 동덕여대 아동학과를 잡아봤습니다. 네. 그럼 추천 대학 중에 자세히 살펴볼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예, 먼저 가군의 덕성여대 회계학과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네. 모집 인원은 16명, 전년도 경쟁률이 3.7대 1이고 모집 인원은 18명인데 추가 모집을 7명 정도 했었던 학과입니다. 수능 100유 100분위를 반영하는데 국수 영탐, 탐구가 한 과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과목 반영돼야 그래서 좋은 조합이라 앞서 말씀드린 그 요건에 해당되는데 네. 국어 40, 영어 40에 수학이나 탐구 한 과목 그 중에 20을 합니다. 기관들의 배치점으로 보면 254점부터 266점까지 편차가 있는데 적정 배치점은 저는 258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점 정도 모자라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실 게 있는데 학생이 그 대학 그 학과에 붙고 떨어지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등수입니다. 등수. 몇 등을 했으니까 네. 붙는 건데 그래서 등수를 추적해 봤는데 저는 수능 실채점 자료 51,300건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학생이 가군에서 눈여겨볼 대학이 4군데가 있었습니다. 가톨릭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덕성여대였는데 그중에 이제 덕성여대가 51,300명 중 6,495명 95등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져보니까 덕성여대를 지원하는 게 좀 제일 합리적인 선택이 되면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상향 지원이지만 어쨌든 도전해볼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군에는 네. 이제 상명여대 경제금융학부인데 모집 인원 27명, 전년도 경쟁률 4.5대 1, 추가 모집이 17명까지 전년도에 됐었습니다. 수능 100인데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요. 반영 비율은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탐구 한 과목의 20%. 기관들의 배치점은 489점부터 491점인데 저는 적정 배치점을 489점으로 받고 약 2.6점 정도가 모자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나군에서 이제 학생이 눈여겨볼 대학들은 크게 4군데였는데 명지대, 상명대, 동덕여대, 덕성여대인데 네. 다른 대학들은 대략 6,000등 혹은 7,000등이 넘어가고 단순합으로 했을 때 학생의 등수는 7,294등인데 상명대는 4,100등까지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네요. 등수가. 이게 정말 보물 같은 대학인데 학생에게 참 좋은. 네. 그래서 그냥 배치점으로 보면 2점, 6점 모자란데 이걸 등수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적정이나 이제 네. 혹은 안정까지도 네.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앞서 이제 학생들이 말한 여러 조건에는 이제 맞으니까 네네.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군에서는 어느 대학을 살펴볼까요? 네, 다군은 가나군의 분에 이제 좀 유념하셔야 될 일이 많고 합격 가능성을 기대하기보다는 비상금처럼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요. 경기대 서울 캠퍼스의 호텔 경영학과 모집 인원 6명이고 전년도 경쟁 6.3대 1, 수능 80 학생부 20이고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반영 비율은 국어 40, 수학나 10, 영어 40, 탐구 10이고 기관들의 배치점은 348점에서 357점까지인데 저는 적정 배치점은 350점으로 받고 12.4점이 모자란다고 나와요. 네. 근데 이제 등수로 보면 마찬가지로
경기대가 4,767등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51,300건을 기준으로 말했잖아요. 근데 사탐 응시자가 29,000명, 29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시 합격생들이 빠져나가니까 대충 5 정도를 곱하면 지금 남아있는 학생들의 예상 등수를 추정할 수 있는데 올해 그 서울대부터 쭉 등수를 누적했더니 경기대 정도면 이과 정도면 25,086등 정도면 합격을 이제 기대할 수 있다. 근데 학생의 예상 등수가 23,835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네. 이제 두 가지 시간대별 경쟁률이랑 수시 이열만 확인하시고 경기대 다군에 이제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 대학까지 살펴봤는데요. 근데 우리 학생이 상담 신청서를 통해서 궁금해한 질문이 있었는데 지원 가능한 선적대에서 전과가 가능한 대학이나 혹은 교차 지원이 가능한 대학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실까요? 그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의 좀 이 부분에 좀 편차가 생깁니다. 자연계열 네. 학생들은 공학 심화 과정, 공대의 경우 공학 심화 과정이 있어서 복수 전공을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인문계열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졸업 이수학점이 훨씬 적은 상황이라 본인이 이제 노력만 하고 할 수 있다면 그 복수 전공 제도나 이중 전공 제도는 이제 굉장히 활발한 상황이고 전과 제도는 해에 따라 이제 바뀌는 경우 복수 전공, 이중 전공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유념하실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년도에 그 대학은 이렇게 이중 전공, 복수 전공 전과 제도를 운영했어라고 들으시고 올해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학사제도가 변경되는 경우가 네. 굉장히 심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작년에 그랬으니까 올해 이랬을 거야라고 생각을 마르시고 학사처나 이제 입학처에 전화를 하셔서 올해 신입생에 대한 그 복수 이중 전공 제도와 전과 제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를 확인하셔야 되고 전과 제도보다는 복수 전공, 이중 전공 제도를 생각하시는 게 좀 함정입니다. 전과 제도보다는 그 규모도 많고요. 복수 전공이나 이중 전공 네. 제도가 규모도 훨씬 많고 현실적으로 이제 과를 옮기는 건 그 과의 그 1등 학생이나 2등을 안 한 심지어는 1등을 해도 전과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건 현실적인 대안이 못 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복수 전공, 이중 전공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 육박하는 학생들이 보통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실적 타당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 대학을 가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과를 못 들어갈 때는 이제 좀 성적이 가능한 다른 과로 접근을 하셔서 네. 이제 좀 좋은 성적을 받으시고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복수 이중 전공 제도를 확인하시고 그 전화 걸어서 학사처 입학처에 확인하시고 이제 접근해 보시는 게 더 타당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정지원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전략 조언해 주실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이니까 금방 그 교차 지원도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교차 지원의 경우에 뭐 지금 우리 학생의 그 수학 100분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수리 가형을 보고 가산점을 받는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학생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차 지원은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만 주의하셔야 될 것이 대학을 붙는 것이 또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대학을 잘 다니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학생이 만약에 교차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어느 과를 할 것인가 또 그 학과의 커리큘럼은 어떻고 인문계를 공부한 학생들이 충분히 적응 가능한 과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교차 지원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상담 마쳤는데요. 최종 지원은 경쟁률과 최종 모집 인원 등까지 잘 살펴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잠시 전하는 말씀 보고 오겠습니다.